퇴직 앞둔 59세 은행 지점장, 뜻밖의 소형 아파트로 갈아탄 사연. 은퇴를 1년쯤 앞두면 마음이 참 묘해집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안도감과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불안과 한꺼번에 밀려오죠. 직함으로 불리던 시간이 길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점장님, 부장님, 대표님.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칭이 사라지고 그냥 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면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59세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던 분이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했고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삶이었죠. 대출, 예금, 자산관리 상담을 수없이 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집은 40평대 아파트, 대출은 거의 없었고 자녀들은 독립을 앞두고 있었죠. 겉으로 보면 준비된 은퇴 같았지만 막상 퇴직이 눈앞에 오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집이 과연 우리에게 맞을까? 그가 내린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넓은 집을 정리하고 역세권의 20평대 소형 아파트로 갈아탄 것입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왜 굳이 줄이냐, 노후엔 넓게 살아야지, 손주 오면 어디서 재우려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 크기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준비에서 자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첫 번째 사례 59세 은행 지점장, 현금 흐름을 바꾸다. 이 지점장은 집을 줄이면서 생긴 차익을 전부 예금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생활비 버퍼로, 일부는 월 배당 상품과 연금 보완 자금으로 분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역된 자산 총액이 중요했어요. 은퇴 후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하더군요. 은퇴 이후의 삶은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삶의 안정감을 좌우합니다. 큰 집에 살면서 관리비, 재산세, 수선비 부담을 안고 가는 것과 작은 집에서 고정비를 낮추고 매달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는 관리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난방비 전기료 부담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집 걱정이 사라졌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은퇴 준비는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고정비를 낮추고 생활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안전판을 만드는 것. 그 구조를 바꾼 선택이 바로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62세 자영업자, 관계가 달라지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62세의 가게를 정리한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도심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고립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돈이 아니라 관계 단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넓고 마당이 있어도 병원과 마트가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활동 반경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운전을 못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상황은 더 달라지죠. 도심의 소형 아파트로 옮긴 뒤 이 부부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걸어서 병원, 도서관,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또래를 만나고 매일 산책을 합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삶은 넓어졌어요. 은퇴 후 주거는 단순히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과 연결성의 문제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관리가 편하고 보안이 좋고 엘리베이터와 공동관리 시스템 덕분에 체력 부담도 적습니다. 결국 오래 살 집은 넓은 집이 아니라 오래 움직일 수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이 부부는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58세 공기업 간부, 부부관계를 회복하다. 세 번째 사례는 58세 공기업 간부입니다. 퇴직 2년 전 그는 아내와 대화를 하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은퇴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텐데 난 그게 더 걱정이야. 넓은 집에서 각자 방을 쓰며 살던 부부였지만 막상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걸 생각하니 막막했던 겁니다. 이 부부는 과감히 집을 줄이고 구조가 단순한 소형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대신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 동선을 재구성하고
각자의 취미 공간은 작지만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가 늘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30년 세월을 돌아봤고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퇴는 직장에서의 퇴장이지만 가정에서는 재입장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새롭게 조정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을 줄이는 과정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소형 아파트였을까?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전원주택으로 갈까? 자녀 근처로 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집에서 버틸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질문은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동안 관리 가능한 집인가? 의료, 교통,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충분한가?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구조인가? 배우자와의 생활 방식에 맞는 공간인가? 소형 아파트는 이 질문들에 비교적 안정적인 답을 주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 정돈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퇴 준비는 확장이 아니라 정리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자산을 더 늘리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필요합니다. 유지비를 빼고 불필요한 소비를 빼고 과도한 책임을 빼는 일. 59세 은행 지점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역된 남의 자산을 불려줬는데 이제는 내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큰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나이 들어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지금의 편안함을 과도하게 희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은퇴를 앞둔 어느 59세의 선택은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노후의 품격은 평수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고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요소는 무엇인가? 집을 줄인 선택이 단순한 부동산 전략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바로 건강, 인지 기능,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이 세 가지이고 주거 환경은 이 세 요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집이 작아지면 몸이 더 움직인다. 환경이 행동을 만든다. 행동과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의지를 이긴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쉬운 환경에 있을 때 더 많이 움직입니다. 도심 소형 아파트는 대체로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병원, 마트, 공원 도보 가능, 엘리베이터 및 무장애 설계, 단지 내 산책로 및 커뮤니티 시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 유지에 있어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구조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도시 거주 노년층은 교외 농촌 거주 노년층보다 평균 보행량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걷기 활동량이 많을수록 다음 위험이 낮아집니다.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 골다공증, 낙상 후 합병증. 은퇴 후 건강은 단순히 병원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기간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집이 크고 마당이 있어도 이동이 불편하면 활동량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집이 작더라도 걸어서 해결되는 생활 구조는 매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2. 정리된 공간은 뇌를 편안하게 한다. 인지과학의 관점. 집을 줄이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건 정리입니다. 30년 넘게 쌓인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이사 준비가 아닙니다. 인지과학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자극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물건이 많고 복잡한 공간은 뇌에 지속적인 미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를 환경적인지 부하라고 부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경과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복잡한 환경에서는 집중력과 작업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은퇴 이후에는 직장이라는 구조적 리듬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생활 리듬을 공간이 대신 만들어줘야 합니다. 단순한 동선, 정돈된 수납, 과도하지 않은 가구 배치. 이런 구조는 인지 피로를 줄이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줄였더니 마음도 같이 정리된 느낌이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3. 고정비가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든다. 재무적 안정감은 심리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 상승, 복부 비만, 면역력 저하, 수면질 악화, 우울감 증가.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입니다. 큰 집은 관리비, 수선비, 세금 등 변동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수리 비용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고정비가 낮고 관리가 체계화된 주거 형태는 지출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불확실성 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실제 지출 금액보다 불확실성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59세 은행 지점장이 말한 집 걱정이 사라졌다는 표현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4. 사회적 연결망은 수명을 연장한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80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노년기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다. 도심 소형 아파트의 장점 중 하나는 사회적 접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령대 이웃, 단지 내 커뮤니티 프로그램, 접근성 좋은 문화시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약 1.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사회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보고됩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이 반드시 고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동이 어렵고 접점이 적은 환경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쉼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세상과 연결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오래 유지해야 할까요? 자산 규모일까요? 체면일까요? 아니면 건강과 자율성일까요? 소형 아파트로의 이동은 상징적 선택입니다. 나는 이제 확장보다 균형을 택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삶을 과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신체 활동 유지, 인지 부하 감소, 재무 스트레스 최소화, 사회적 연결 유지.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거 구조라면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좋은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젊은 나를 위한 구조인가요? 아니면 오래 살 나를 위한 구조인가요? 은퇴는 축소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수를 줄이는 선택이 삶의 밀도를 높이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